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의 하창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주 지수의 흐름들과 뭐 이슈들 그리고 대선 이후에 어떻게 좀 투자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릴게요. 일단 좀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수가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고, 제가 2350을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2350을 좀 기점으로, 이제 주가의 이런 향방이 갈라질 수 있다. 지수의 흐름이 갈라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아래쪽에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270포인트 이 라인이 굉장히 좀 견조한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이 라인을 안 깨면 여기 mid라인 때 2200선 아래로는 좀 떨어지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 라인 부분을 좀 돌파를 시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가 2240포인트, 45포인트 이거를 좀 도전하는지를 일단 좀 보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반적으로 만약에 좀 지수가 눌리게 된다면 2350에서 2416 사이에서 좀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단기간으로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뭐 이제 바이든이 오늘 또 이제 승리 연설을 좀 했죠. 그런 관련된 대선 관련된 이슈들과 이제 또 요번 주에 좀 이슈가 됐었던 그런 이슈들 좀 체크를 해보고 그다음에 상승했었던 그런 종목군들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그런 좀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음봉이 나와서 여기 이제 하단 부분에 좀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114포인트 그러니까 월요일장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면서 여기 안에서의 박스권 움직임을 일단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눌려가지고 이렇게 좀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2350포인트만 이탈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에서 수평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수평보다도 좀 상승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의 흐름들 조금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역시나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수가 60선에 올라타가지고 상승을 하다가 지금 좀 눌리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금요일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좀 조정이 나왔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장에 다시 요 60선 도전하는지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 올라탄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쯤은 이제 875포인트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좀 도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사이가 지수도 이제 뭐 매물대로 봤을 땐 그렇게까지 없기 때문에 좀 윗부분 860포인트 정도까지는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최근에 이제 흐름들 보시면은 좀 상승하는 그런 라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주봉과 월봉 좀 중요한 라인들 지금 뭐 5월선과 이제 볼펜 상단 부분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20주선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평 다시 치고 올라와 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만 잘 돌파하게 되면 당연히 2500, 2600선 한 번쯤은 다시 도전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에서 이제 자리 잡아주고 다지는지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60분봉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 사이에서는 이제 2450포인트로 빠르게 좀 돌파 시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라인을 이탈을 해서 이제 윗라인대로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고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60분봉상 120선이 제일 밑으로 깔려서 유지가 되는지 좀 지속적으로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장을 조금 리뷰를 해보면 일단 뭐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 좀 혼조세로 이제 마감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좀 특이했었던 거는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담아주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최근에 들은 것 중에서 외국인이 가장 좀 많이 담지 않았나라고 보이는 그런 수치고요. 기관은 여전히 좀 매도를 해주는 부분이고,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좀 양매도 해주는 그런 부분들, 선물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담아주는 부분들이 좀 특이한 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가는 뭐 또 다시 한번 폭락을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유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겠죠. 유가나 그 구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유가나 구리 가격 정도는 지속적으로 좀 체킹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수적인 흐름은 일단은 뭐 코스닥은 약보합권,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강보합권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좀 움직임 보겠습니다. LG화학, 이제 제가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이 말씀을 그렇게 드렸을 거예요.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인 투심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좀 빠르게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은 결국엔 이제 바이든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도 있었죠. 그리고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3반은 조금 조정이 나왔죠.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이건 뭐 임상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이런 기대감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기대감들이 있어서 올랐고, 카카오랑 네이버는 좀 조정 구간에 매수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추적 매수 매도를 좀 하시면서 좀 재미를 많이 보실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포스코 같은 이런 종목군들 여전히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십자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 CS윈드, SK케미칼 제가 최근에 많이 다루고 얘네들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 케미칼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에 좀 잘 움직이고 있죠. 롯데랑 그리고 이제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 이제 현대해상 이런 종목군들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중이도 이제 해상풍력 쪽으로 해서 잘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대한통운, 저는 대한통운은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지금 이제 쇼핑 시즌이기 때문에 또 한번 배송의 대란이 좀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생각 외로 조금 이런 그 카메라 모듈, 그리고 아이폰 관련된 그런 부품주들 조금은 조정 나왔고, 가스공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마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소비나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 조금은 조정이 나왔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금요일장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키트주들이 또 한 번 좀 빠졌어요. 키트주들 좀 빠졌고, 뭐 휴젤이나 이런 제약 RTO젠 좀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조금 조정이 나왔고,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움직였죠. 그리고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조금 조정이 나왔고, 지금 뭐 삼강 M&T 결국에는 이제 해상풍력 관련된 종목군들이죠.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강조드렸던 뭐 NHN 한국사회보결제, 이것도 요청 들어와서 한번 다뤘었던 거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좀 움직였고, 신규 상장주들, 그리고 뭐 치매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로 좀 움직였고, 5G 관련된 종목군들은 약간의 그런 혼조 느낌이 있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카페24나 헬릭스미스 이런 종목군들 지속적으로 좀 조정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진단키트나 이런 종목군들 좀 계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들 중에서 YG엔터 조금 조정 받았고요. 또 최근에 올랐었던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조금 조정이 나와주는 움직임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폭 과대된 종목군들 중에서 뭐 단기적으로 이제 조금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군들, 지금 보시면 나오다가 했으면 이제 여기 라인으로 하방 잡아놓고 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있으면 조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 갭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그리고 카페24 같은 경우는 결국엔 뭐 연말 쇼핑 시즌, 또 특히나 이제 옷 관련된 쇼핑몰에 대한 그런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게 이제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계절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셔가지고 관련된 흐름들 조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이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금요일장에 대한 좀 이런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고, 오늘 이제 좀 얘기를 해볼 거는 일단은
첫 번째로 나온 이제 선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게 조금 작으면은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PPT로 만들려다가 그냥 바로바로 좀 타이핑도 좀 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메모장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글자 크기가 조금 작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키울게요. 네, 이제 잘 보이실 겁니다. 일단은 오늘 오전이죠. 일요일 오전에 이제 바이든 승리 연설을 조금 했습니다. 일단 바이든이 확보한 선거인단이 270명, 이제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또 경협주죠. 경협주 중에서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승리 시 총 최대 306명으로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편 투표로 인해서 이제 바이든이 승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결정이 났고, 이제 뭐 여기 밑에도 적어놨지만 트럼프가 결국에는 불복 의사를 하고 이제 재검표라고 소송을 하겠지만, 이제 뭐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특이적인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면 바이든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는 좀 맞지 않나 많이 기울었습니다. 여기서도 만약에 이기게 되면은 이 모든 거 다 검표를 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일단 개표율이 높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의 선거법으로 갔을 때는 또 의회로 가게 된다면은 또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은 트럼프에게는 좀 좋은 부분은 아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관련주들은 하락을 하고 이제 바이든 관련주들은 상승을 하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일단 불복 의사를 했고 일부 경합주 재검표 소송을 이제 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지난 2000년 이제 플로리다 재검표의 경우에는 이제 36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12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 1월 20일 날 이제 마무리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난리를 치기 시작을 한다면 결국엔 1월 20일까지 증시에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대선에 대한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 이걸 단기적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중기적으로 봐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투자 전략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리스크 감소하기 싫어라고 하시면 그 1월 초까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나는 리스크 감소 오케이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배당도 같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하는 것이 보다 좀 리스크 해지는 되겠죠. 아니면은 뭐 정말 이제 수급이랑 테마가 이슈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 2-3일 정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빠르게 계속 순환을 시켜야 돼요. 요 시점에서 한번 수급이랑 테마가 굉장히 빠르게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발목 잡히면 2달, 3달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좀 대응을 해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나는 요번 달 11월 달은 어떻게 좀 접근을 할 거야 라고 딱 그 큰 틀을 잡아 놓으시고 트레이딩을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36일이나 걸린 적이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요하게 소송을 할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트럼프가 이번 선거 전혀 끝나지 않은 게 팩트고 소송을 하겠다라고 예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약간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가 아마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트럼프 뭐 벼랑 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개인 부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산이 될 수 있다 라는 부분과 또 성과 관련된 성범죄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거를 탈피하기 위해 굉장히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트럼프의
개인적인 성향 때문이라고 봅니다. 트럼프는 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자존심이 엄청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잘 지지도 않을 뿐더러 지는 게 싫다, 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물론 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특히나 그런 부분이 좀 심한 성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확하게 최선을 다할 부분까지는 좀 물고 뜯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뭐 저는 개인 부채 때문에 무조건 파산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트럼프 쪽이 그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힘든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제 뭐 그런 부채 때문에 단기적으로 파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대통령에 대한 그런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도 자금 조달에 용이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상추문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 이거는 물음표긴 하죠. 이거는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파산까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벼랑 끝이 이런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이게 거의 한 8, 90%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수적인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죠. 우편 투표가 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우세했는데 자기가 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저는 이 상황을 좀 보고 있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좀 전달을 드리겠고요. 바이든이 대통령 될 때 조금 제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바이든은 일단 미국 우선주의,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적으로 활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전통적 가치 플러스 국제사회 주도권 회복 이 관련된 부분으로 했고 트럼프에 대한 그런 행정을 지우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은 보통 이제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좀 길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권을 이제 다시 재정비하는데 시간을 썼고 그 다음에 잘 진행이 된다면 연임을 통해서 좀 굳건하게 그걸 끌어나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바이든 나이가 이제 뭐 78세, 이제 9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연임까지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완전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변동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됐을 땐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많은 물음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게 5G 뭐 이런 쪽 좀 물음표가 생기실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이따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 경협주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하 TI 종목 요청을 받아서 거기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거거든요. 정권이 새로 수립이 되면은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단 다 변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생각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나가는 거지 갑자기 딱 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되자 이렇게 가자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하 TI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실 건지 아니면은 중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대신에 이제 그런 경협주 같은 경우는 SOC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또 단기적으로 그런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소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5G는 저는 5G는 만약에 눌려준다면 적극 매수를 추천드립니다. 적극 매수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이제 5G는 변할 수 없는 이제 이슈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요거는 쌀 때 담아두시면 또 재미를 많이 보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됐어도 저 친환경주 똑같이 얘기했을 겁니다. 친환경 종목은 더더욱 사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지상에서는 제가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리죠. 전기차, 수소차 전 세계적으로 난리죠. 해상에서는 LNG선, 친환경선 이런 종목들로 나가고 있고 이제 풍력 쪽에서는 이제 해상풍력 쪽으로 해서
이제 그린 뉴딜, 그린 수소 노리고 있고, 그다음 태양광은 뭐 지속적으로 이제 셀 부분으로 셀과 이제 그런 폴리실리콘 관련돼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 제가 그 저희 채널에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를 직접 다루진 않았지만, 제가 이런 해상 풍력에 대한 얘기할 때 탄소 배출권 얘기를 꼭 했어요. KC 코트렐 뭐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한솔 홈데코 이런 종목군들 최근에 주가 보세요. 엄청 날아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움직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그런 지금 여러가지 부분에서 환경적인 흐름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있고, 그 잘 생각해보세요. 환경이 바뀌고 남북과 북극, 그 이제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이 높아져서 해수면 높아지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환경은 결국에는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앞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5G도 마찬가지예요. 5G, 환경, 헬스케어, 뭐 건강 이런 쪽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중요해졌지, 절대로 그 이제 비중이 낮아질 수가 없는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 장기, 중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쌀 때 박앤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담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관련주로 이제 특히나 이제 요번 주 돌아오는 이제 11월 종목에는 이 종목군들로 좀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바이든이 지금 밀고 있었던 게 친환경이랑 신재생 에너지, 신이 빠졌네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게 아마 베스트로 많이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그 다음에 그 진단이랑 보호 장비 관련주들도 저는 조금 잘 움직일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저희 채널에서는 좀 수젠텍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제가 스트리밍 하면은 뭐 EDGC, 뭐 C젠, 뭐 이제 PCL 뭐 이런 종목군들 많이 좀 질문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백신과 치료제를, 트럼프는 백신과 치료제에 좀 집중을 했다면,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진단과 보호 장비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선 토론에서 내년 중반까지 백신이 있다는 전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진단과 보호 장비 걸리지 않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강조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단 쪽이 진행이 된다면, 가뜩이나 지금 수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뭐 특히나 중화항체라든지 그런 학원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굉장히 좀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분자진단 같은 경우는 뭐 기기도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조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기대감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또 이제 오바마 케어 부활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네릭과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종목군들, 이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복제약이 이게 효능은 똑같은데 가격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본약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컸을 때, 그때 한참 삼바랑 셀트리온 엄청 이슈가 되고 한 1, 2년 정도 전이죠. 그때 바이오시밀러 엄청나게 할 때 뭐 이제 약품 관련된 종목군들이랑 그다음에 삼바, 셀트리온 이런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종목군들이 정말 많이 주가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삼바, 셀트리온을 일단 대장으로 보시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되면 이제 CMO 관련된 부분에서도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뭐 제 영상, 제 채널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제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NC소프트 말씀드리면서 셀트리온도 같이 겉달아서 말씀 많이 드렸어요.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하락했다가 횡보하다가 이것도 분명 갈 거다,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IT나 5G 그리고 백신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물론 이런 건 좀 백신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런 건 있어요. 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 아니면은 뭐 모더나 뭐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뭐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존슨앤존슨이라든지, 그러니까 조금은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트럼프가 밀던 방향에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 이제 좀 확정이 되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시에서는 그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것 같았을 때 그때 어땠나요? 5G랑 이런 종목군들은 엄청나게 날아갔지만 친환경, 친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거의 뭐 하늘나라 갈 정도로 많이 빠지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 그런 부분들로 증시가 빠르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으로 조금 수급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IT나 5G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히려 조정 시 적극 매수를 좀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신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미 주가가 상승하다가 좀 많이 눌린 종목군들이 많아요. 우리 뭐 이제 좀 대표적으로 잘 좀 질문 많이 들어오는 게 제넥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뭐 SK케미칼 제가 이제 좀 리딩 해줬던 요런 라인에서 제가 매수하라고 했었고 지금 40만원 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제약 이런 종목군들 지금 조금 조정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이런 지금 라인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눌리게 됐을 때 매수를 한번 권해드리고 싶기는 한데, 횡보 구간에 있을 땐 사실 매수했을 때 한번 라인이 무너지게 됐을 땐 좀 많이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시고 개별적으로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이 바닥에 있긴 하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이런 모멘텀이 있어, 빠르게 열릴 게 있어 해서 한번 슈팅이 가능해 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은 그건 그냥 올라갈 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종목군들은 선제적으로 좀 잡고 들어가셔가지고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물량 천천히 늘려가시는 방향으로 접근하시고, 그 사이에 급등 나오면 그것만 먹고 나오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1월 FOMC가 사실은 조금은 기대가 됐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별거 없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요. 제가 FOMC를 왜 얘기를 간단하게 할 거냐면, 이게 결국에는 부양책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경제는 부양책이 필요한데, 사실 지금 뭐 FOMC나 또 이제 바이든이 되면 뭐 이제 뭐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 차이도 좁혀야 되고, 아무래도 새롭게 정권이 이제 설립이 되면 이제 인력 불갈이 발생될 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부양책 쪽으로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우리 쪽에 또 물음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이슈,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 조금은 과거보다는 이제 대선이 나오면서 조금은 묻혔는데, 지금 확진자 수 진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확진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 뭐 유럽이나 이런 봉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2차 트윈 팬데믹이 발생이 되는 거고, 또 독감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트윈 팬데믹이 오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분명 경제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불안감 이런 것들이 커질 거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게 부양책이에요. 부양책인데 뭐 아무리 키트나 백신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가긴 가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1차적으로 한번 그 첫 번째 팬데믹 때 우리가 이미 주가가 한번 레벨업이 많이 됐기 때문에 2차에서 무조건적으로 팬데믹이 온다고 막 가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수혜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로 옥석 가리기가 좀 들어가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FOMC가 4일 5일에 열렸고, 그다음 기준금리는 동결 지금으로 유지가 되고, 그다음 국제화 모기지 채권 매입 속도 그냥 유지하겠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확산, 실업경우 같은 지원책 중단하고, 결국엔 재정적적 통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 대선이 통화정책의 뭐 그런 요인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뭔가 기대가 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었고, 다만 그런 이제 또 다른 뭐 부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다음 FOMC 회의 때는 좀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물음표 정도가 생겼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만약에 증시가 조정이 나온다면은 결국에는 이거겠죠. 코로나19 확산세 또 급속도로 확산, 이게 일단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가 이제 트럼프 소송
이제 과거처럼 이제 중장기 좀 중기적인 이제 좀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트럼프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이 부분은 다들 좀 공감하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양책 대한 지연으로 이제 경기 부양의 불안감 확산,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 확산, 이런 거를 바탕으로 좀 무너질 수 있다. 왜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안 되고 있죠. 특히나 뭐 유럽 같은 경우 봉쇄 조치를 했고 뭐 특별한 거 아니면은 다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분명 이제 생활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따라서 정부가 이제 지원금을 주겠지만 얼마나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재정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남아돌지 않을 텐데, 그쵸?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지원금이 조금 적거나 줄어들게 되면 결국엔 이게 이제 성장률 하락으로 될 거고, 각종 지표 뭐 PMI 지수라든지 뭐 우리가 보는 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지수가 쭉쭉 빠지게 될 거고, 그러면 이를 통해서 경제 어려워지는데 부양책은 이라고 물음표가 됐을 때 없어 아직이야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럼 어떻게 계속 안 좋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불안감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돈 빼겠죠. 지금 좋지 않다. 그럼 수급이 박살나요. 수급이 박살나고 그럼 지수가 하락하겠죠. 지수가 하락한다는 결국엔 종목이 하락한다는 거고, 개별적인 모멘텀이 없는 종목군들은 다 빠지겠죠. 그러면은 또 연쇄적으로 뭐 물리거나 신용이 물리거나 단기 투심 이제 하락에 따른 지수가 또 하락할 수 있고, 이 흐름이 결국엔 2차 팬데믹 때 우리나라 증시가 1400대까지 가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1차 때 한번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안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빠질 것 같은데, 우리 증시가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개별 종목을 투자를 한다거나 증시를 투자를 하게 됐을 때 항상 설마 여기까지 빠지나라고 했을 때 항상 여기까지 빠져요. 더 이상 빠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조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이미 딱 생각을 하시고, 그와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제가 이 얘기를 왜 저번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불안하니까 우리 쫄았다, 팔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그 이제 3월 19일이 최저점이었잖아요. 1400대 최저점이었는데, 그때 많이 나왔던 게 이제 1100 간다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은 다 돈 엄청나게 떼돈 버셨어요. 근데 그때 손이 안 나가요. 그때 못 사고 아마 1600, 1700 정도 올라왔을 때 이제부터 사셨을 겁니다. 그게 손이 안 나거든요. 근데 남들이 손이 안 나갈 때, 물론 내리는 칼날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겠죠. 하지만 내리는 칼날이어도 정말 막 너무 공포심이 짙고 나 진짜 절대 못 살 것 같아, 손이 안 나가, 이럴 때 매수를 하셔야지 돈을 벌어요.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접근하면 돈을 못 법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지수 봐봐요. 주가가 상승할 것 같아요. 너무나도 상승할 것 같은 그런 진짜 멋진 세트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물립니다, 여러분들. 물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오히려 아이씨 이거 거의 끝인데 이거 정말 올라갈까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얼렁뚱땅 자리 잡아가지고 슈팅 나오면서 빠르게 수익을 보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뭐 신규 상장주나 엄청나게 테마가 있는 종목군들 제외하고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대선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이기 때문에 쇼핑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 뭐 이미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올렸고,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가전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배송 관련된 종목군들, 배송하게 되면 이제 제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결제 관련된 종목군들 조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군제 같은 경우 이번에 또 두 번에 나눠서 기간별로 또 하기 때문에 이미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거기서 좀 첫 번째 때 좀 잘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뭐 이차한불이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그런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소부장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동진 세미캠 등등 이제 삼성전자 투자 관련 종목군들 있잖아요. 뭐 이제 제가 요번에도 최근에 찍어놓은 종목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런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정책에 대한 거 플러스 삼성전자 투자 플러스 국산화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도체 빅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배당주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채널 처음 만들었을 때 배당주부터 했는데 사실 그때부터 잡으셨어야지 조금 더 좋긴 한데 지금 임박한 상황이라서 이미 주가가 좀 오른 부분은 있지만 배당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적으로 실적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수익을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최근에 KTNG를 찍었어요. KTNG를 찍었는데 얘는 이제 실적도 좋고 주가의 흐름도 지금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좀 배당주 또 금융주들 최근에 흐름 굉장히 좋게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담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5G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제 눌리면 매수하시는 거 적극 추천. 6개월에서 1년 잡으세요. 그 굉장히 수익 이거는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연말 연초에는 게임주들이 굉장히 좀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게임주들 제가 NC소프트 말씀드리고 있죠. NC소프트랑 이제 네오위즈 저희 쪽에서 좀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름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게임주들 그리고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 이거는 이제 뭐 화장품, 면세 뭐 이런 부분들 등등 이제 한한령 관련된 종목군들 있잖아요. 요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원래 왕이 이제 장관이 오기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코로나 때문에 밀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도 연말까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해서 한 번쯤은 또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선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제 봐야 되는 게 친환경, 그 다음에 이제 제네릭, 그 다음에 키트는 저는 강추입니다. 강추. 절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키트도 한번 특집으로 찍어볼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트 쪽은 제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뭐 친환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되면서 또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로 단기적인 수급이 워낙 많이 가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 그 관련 섹터 있잖아요. 조금 이제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버티기 좀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요번 주에 특히나 이슈가 됐었던 그런 종목군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좀 이슈가 될 만한 종목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봤어요. 물론 뭐 이제 조선주도 적을 수 있고 뭐 2차전지도 적을 수 있고 뭐 친환경이 결국 2차전지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 거의 모든 섹터를 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조금 정리를 해보는 좀 시간을 가질지,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 채널을 좀 보시면서 좀 좋은 그런 것들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는지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주에 한 번씩은 이런 식으로 좀 시황도 얘기하고 전반적인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좀 이런 섹터도 한번 봐보자, 약간 이런 쪽으로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들을 좀 점진적으로 좀 가져볼까 해요. 원래는 데일리로 삼성전자를 리딩을 해드리면서 좀 증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고정적으로 조금 이 리딩하는 종목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요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너무 조금 체력이 달리더라고요. 이게 아시겠지만 제가 뭐 영상 3분 뭐 이렇게 찍는 것도 아니고 좀 길게 좀 최대한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간이 짧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게시판이 돼요. 이제는 게시판이
게시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한 거는 제가 이제 그거를 요청을 받은 종목군들을 투표를 조금 해볼까 해요. 투표를 해서 이제 한 뭐 5개라든지 6개 종목을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은 그 주에는 그 종목군들을 리딩을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말에 또 투표를 해요. 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전환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너무 연달아 되는 것들은 이제 고정적으로 그냥 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나머지 또 늘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좀 왔다 갔다 하는 방향으로 좀 해보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 제가 조만간 게시글을 올릴 거여서 좀 많은 의견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뭐 연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FOMC 회의, 그 다음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것들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봤고요. 좀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영상에 많은 의견들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런 부분들 좀 반영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조금은 이제 우리가 변동성이 좀 심할 수도 있는 그런 주이기 때문에 보다 더 이슈들 좀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주말에 물론 머리를 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말에 이슈를 좀 정리하고 다음 주 어떻게 투자할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한 주에 투자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이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니와니 화이팅입니다.